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지원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노인 돌봄 분야에 깊이 몸담으며 우리 모두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소리 없는 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저기서 헤드라인을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속도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3년 안에 우리는 요양시설의 거의 절반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캘리포니아에서 15곳, 플로리다에서 12곳, 텍사스에서 8곳이 문을 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더 이상 운영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문을 닫으면 그곳에 계시던 모든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른 시설들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그 빈자리를 채울 만큼 새로운 시설이 빨리 지어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는 곧 돌봄의 책임, 그 모든 무게가 바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가정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걸 압니다.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을 모실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그것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돌보고 계시거나 곧 그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특히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가정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느닷없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시설이 30일 후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허둥지둥하며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의 모든 시설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대기자 명단과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가정이 다른 선택지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집으로 모셔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종종 온전한 돌봄을 제공하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은 시설 중심에서 재택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멋지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시스템, 즉 인프라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리시나요? 걱정이 되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제 친구 데이비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2세이고 그의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에 대한 가슴 아픈 실제 사례입니다. 데이비드의 어머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요양원에서 회복 중이셨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설에서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 달. 데이비드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오실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시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전화하는 곳마다 이야기는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자리가 있을 법한 몇 안 되는 곳은 대기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3개월, 다른 곳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는 손잡이가 없었고 유일한 러분 침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의료위기 상황에 더해 비상주택 개조 문제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가족에게 미친 파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며느리는 간병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했고 아들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들의 삶, 일상, 그들의 모든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악몽이 시작됐죠. 방문 간호사, 주간 보호 프로그램,
개인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자 청구서는 한 달에 거의 $4,000까지 치솟았습니다. 요양원 비용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들은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 후 가족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데이비드의 며느리는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끊임없는 걱정,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24시간 내내의 불안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지 데이비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매일같이 목격하는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이 문을 닫을 때 그 충격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재택 돌봄을 시작하는 것은 당신을 재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움을 자신감을 갖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갖게 되실 겁니다.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단계들이 바로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위기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6가지 냉정한 이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그 원인은 6가지 핵심 요인으로 요약됩니다. 1. 잘못된 지불 시스템. 첫째,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돌봄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은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거주자든 24시간 집중적인 치매 돌봄이 필요한 거주자든 상관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동일한 고정 금액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증 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상 가장 아픈 환자를 돌보는 시설에게 불이익을 주는 셈이며 많은 시설이 복잡한 사례를 거부하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치솟는 인건비. 다음으로 인건비가 급등했습니다. 최저임금은 크게 올랐지만 요양원이 받는 지원금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한 시설 책임자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간호사를 구하지도 고용할 여력도 없어서 결국 병동 전체를 폐쇄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시설은 인력이 부족해지고 남은 직원들은 과로에 시달리다 지쳐서 그만두고 그러면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3. 불안정한 재택 돌봄으로의 전환.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더 많은 재택 돌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나이 들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치매를 앓는 어머님을 위해 하루 4시간의 도우미 서비스를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20시간이라는 거대한 돌봄 공백이 생겼고 가족들은 밤새 그대로 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정책이 현실적인 지원보다 몇 년이나 앞서가고 있는 셈입니다. 4. 감당하기 힘든 개인 간병 비용. 대부분의 가정에서 개인 간병인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시간당 $25, $30, 심지어 $35에 달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한 달에 수천 달러로 쉽게 불어납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게 갑작스러운 월 $3,000의 돌봄 비용은 파멸적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모은 저축을 헐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5. 불균등한 정부 지원. 정부 지원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시설 중 극소수만이 추가 자금을 받습니다. 이는 2개의 계층을 만듭니다. 추가 자금을 받는 소수의 시설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고 나머지 수천 개의 시설은 고군분투하다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이는 가족들을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단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모든 지인과 떨어진 2시간 거리의 시설로 옮겨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6. 인력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지만 보수는 종종 매우 낮습니다. 번아웃이 만연합니다. 미국 의료협회 AHCA는 이 분야가 의료계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설에 인력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와줄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행 계획, 지금 당장 준비하는 법. 자, 무거운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현실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1. 집을 안전한 돌봄 환경으로 점검하세요. 첫째, 간병인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집을 바라보세요. 목표는 집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침대 주변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화장실에서 일어나므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계단이 있다면 1층에 침실을 마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조명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갈 때를 대비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재택 돌봄이 모든 사람, 특히 매우 복잡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방문 간호사나 주간 보호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알아보세요. 이런 서비스들은 거의 항상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파악하세요. 모든 지역사회에는 생명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줄은 바로 여러분 지역의 노인 문제 담당 기관, 에리어 에이전시 온 에이징입니다. 그곳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식사 배달 서비스부터 교통편, 간병인 지원 그룹까지 모든 것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 주에 전화해서 여러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목록을 요청하세요. 3. 재정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세요. 장기 돌봄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축에 손을 대기 전에 이용 가능한 모든 공적 혜택을 알아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메디케이드, 나 재향 군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돈 문제에 대해 가족과 지금 대화하세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원망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장기 요양보험을 알아보세요. 또 하나의 청구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년간의 돌봄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4. 돌보는 사람을 보호하세요.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돌봄은 팀 스포츠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번아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공유되지 않으면 주된 간병인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역할을 나누세요. 누가 아침을 담당할지, 누가 병원 약속을 챙길지, 누가 약을 관리할지 명확히 정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된 간병인을 위한 정기적인 휴식 시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하루 정도 대신 돌봄을 맡아 주된 간병인이 다시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의 첫걸음과 다음 단계. 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요양원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낡은 생각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은 돌봄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재정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파괴할 수 있는 갑작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이 도전에 맞설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 재택 돌봄 전략은 시설 비용의 절반에 불과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연간 2만 달러 이상을 절약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편안하고 익숙한 집에서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본 직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지역 노인 문제 담당 기관에 전화하세요. 딱 그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카운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노인 돌봄 및 간병인 지원 서비스 목록을 요청하세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 번째 돌멩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족 회의를 열어 오늘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훨씬 더 실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세한 주택 안전 체크리스트를 안내해드리고 돌봄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할 겁니다. 어떤 물품이 정말로 필요한지, 최고의 지력 서비스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재택 돌봄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가족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려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요양원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